자, 그러면 이제 미국 자동차 여행 즐기기.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예를 들어 제 여행 자동차 여행 경험을 이제 두 군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곳은 미국의 자동차 여행, 한 곳은 유럽 지역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미국 자동차 여행은 정말 해볼 만합니다. 자, 제가 이제 미국을 횡단했을 때 이런 루트로 제가 이제 여행을 했었는데요. 거의 10년이 다 돼가네요. 40일간 미국 시애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캐나다 로키를 통해서 다시 캐나다 그 로키에서부터 로키 산맥을 타고 쭉 아리조나까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콜로라도를 거쳐서 시카고로 횡단을 했죠. 그 다음에 시카고에서 디트로이트를 거쳐서 다시 캐나다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온타리오주, 그 다음에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거쳐서 다시 뉴욕으로 내려와서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를 거쳐서 뉴욕에서 이제 차를 반납하는 장장 15,000km를 주행했던 이런 여행인데요. 이때 이제 저는 주로 이제 그 국립공원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즐기면서 제가 가고 싶은 모든 곳을 이제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도로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간 고속도로, 그러니까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라고 그러는데 주간이라는 게 각 주별로 이렇게 건너가는 도로가 이렇게 도로망이 정말 거미줄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로 움직이는 거는 짝수,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남북으로 움직이는 고속도로는 홀수입니다. 이 도로 시스템을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갈수록 도로 번호가 높아지고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도로 번호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도로 시스템만 이해를 하고 가시면은 동으로 가느냐, 좌로 가느냐, 서로 가느냐, 북으로 가느냐, 남으로 가느냐, 그러면은 어디 곳인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 구글 맵을 가지고 가시면은 정말 산골짜기까지 갈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알고 가시면 좀 더 로드 트립이 이제 그 재미있어집니다. 뭐냐면은 시닉 바이웨이라고 그러고요. 즉 경치가 좋은 곳 지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별로 경치가 정말 아름다운 곳을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구간별로 다 나눠놓은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가시면은 내가 만약 서부 지역을 간다 그러면 서부 지역 쪽에 시닉 바이웨이, 경치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번호를 따가지고 내비를 쳐서 가시면 되고요. 동쪽에 되게 이제 많이 또 몰려있기도 한데 이쪽은 이제 도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부 쪽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자연은.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로 그 시닉 바이웨이라는 것을 보시고 가면은 정말 좋은 아름다운 도로를 평생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탑10 로드트립 도로가 있어요. 여기 이제 로드트립 주로 횡단하는 그런 거리들인데요. 이 10곳을 제가 다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없는데 한 2곳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국 지도의 서부 해안을 달리는 태평양 연안 고속도로. 저 밑에 샌디에고에서부터 북쪽 시애틀까지 바닷가로 이렇게 도로가 나 있는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LA에서 시카고로 중부 지역을 흐르는 루트 66. 이거는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 시카고 지역에 있던 분들이 서부로 이제 금을 찾아서 골드 러시를 이룰 때 났던 최초의 고속도로죠. 그 다음에 이제 동부 쪽에는 에팔레치아 산맥 오른쪽으로 나 있는 플로리다에서부터 메인주까지 가는 이 US 루트 1. 이 3개 정도를 한번 달려보시면은 정말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태평양이라는 도로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패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라고 해서 PCH라고 그러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남단 샌디에고에서 LA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 그 다음에 유레카를 거쳐서 아스토리아, 이쪽은 이제 오레곤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시애틀까지 가는 총 2,650km 아주 장장.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달리려면 한 4, 5일 이제 모고 가면서 구경도 하고 가야 되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태평양 연안을 보면서 넘어갑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로이기 때문에 한번 좀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트 66.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LA에서 시카고에서 LA까지 최초의 고속도로죠. 서부 개척 시대에 금광을 캐로 위해서 달렸던 고속도로. 무려 3,945km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달리면 미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자동차를 이렇게 사막에다 꽂아 놓는다든가, 그 당시 서부 호텔이라든가, 이게 총잡이들, 술집, 이런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루트 66이고요. 그것을 한번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달리려면은 교통신호 같은 걸 표지판을 알아야 되겠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둥그런 이게 삽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 바로 주간에 달린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입니다. 이게 장거리, 주를 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건데요. 40번이다. 그러면은, 짝수잖아요. 그럼 동서로 흐르는 고속도로거든요. 그러면은, 동서라는 게 웨스트, 이스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자, 왼쪽으로 가면은 40번 도로 서쪽으로 간다는 거고요. 똑바로 가면은 40번 도로 동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 표시만 알면 되고요. 그 밑에 이제 노스, 사우스 있고 텍사스 주 지도가 있잖아요. 이거는 텍사스 주 내의 도로를 얘기합니다. 그 도로가 번호가 이제 많다 보니까 번호가 뭐 2161번 이러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홀수잖아요. 홀수면 남북으로 움직이거든요. 이게 2161번 노스, 북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61번 남쪽으로 가려면 똑바로 가면은 길이 나온다니. 이런 표시만 읽을 줄 아시면 미국 여행은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국은 티켓을 아주 강하게 뗍니다. 특히 이 세 가지는 지키셔야 됩니다. 스피드 리미트. 미국은 마일이거든요. 15마일. 그러면 1마일이 1.6km입니다. 곱하면 약 25km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스라고 그런 데는 반드시 정지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충 뭐 눈치 봐가지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미국은 틀림없이 스탑 사인에는 감시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o not enter, 들어가지 말라고 돼 있는 거거든요. 들어가지 말라는 걸 들어가시면 100% 벌금을 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정말 철저히 하셔야 여행비를 아낄 수 있어요. 이거 상당히 셉니다. 그 다음에 파킹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우회전 하지 말라는 거. 이 표시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우회전 하지 말라는 표시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회전을 슬쩍슬쩍 이렇게 뭐 횡단보도가 있어도 하시는데 미국에서는 우회전 하다 걸리면 벌금 셉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셔야 돼요. 라이트 오브 웨이라고 뭐냐면 우선권이에요. 통행의 우선권. 내가 4차선 도로를 가면 2차선보다 우선권이 있어요. 사람이 없다고 2차선 도로가 먼저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통행권에 대한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쿨존.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스쿨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통학버스가 쓰면 반드시 뒤에 서야 됩니다. 통학버스 추월해서 가시면 벌금입니다. 구급차, 소방차 오면 비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조심할 거. 노란불에서는 정차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노란불이면 조심해서 차가 없으면 지나가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나라하고 특히 다른 게 미국은 노란불에서부터 정차를 해야 됩니다. 그 신호를 꼭 지키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런 사인들은 근데 이제 그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즉 경부고속도로처럼 이렇게 주간을 가는 거는 이런 이제 단풍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1번 이렇게 있는 거는 그 주의 상징이 있는 그 국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 리미트가 15인데 캐나다 15와 미국 15는 다릅니다. 미국의 15는 마일 단위예요. 캐나다는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혼돈해가지고 저도 미국에서 캐나다 넘어갈 때 티켓을 한번 끊길 뻔했는데요. 이건 이제 설명을 했죠. 제가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마일인지 킬로미터인지 사실 알았지만 잘 몰라서 이렇게 속도 위반을 했다 했더니 교통 경찰이 외국인이라고 그래서 확인하고 보내줬어. 하지만 스피드 리미트 단위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북미에서 주유하는 방법. 대개 이제 이런 이제 주유소인데요. 뭐 쉐브론이라는 게 유명한 이제 주유소입니다만은 이런 곳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주유를 할까? 처음에 보신 분들은 막막할 텐데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개 이제 요즘 셀프 주유소가 많이 생겼잖아요. 대부분이 미주 쪽은 셀프 주유소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가끔 주유소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뭐 10분만 가도 있는 게 아니라 몇 시간을 가도 주유소가 없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자연 뭐 대륙 속에 사막을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경우는 반드시 주유 잔여량이 약 2분의 1이 남으면 그때 꼭 주유를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주유소가 안 나타나는 경우, 황당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또 토잉을 해야 되잖아요. 견인을 하게 되면 또 그 비용이 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반이 남으면 항상 주유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종을 확인할 때 간단합니다. 미국 쪽은 디젤은 초록색이에요. 네, 자기 차량이 디젤이면 초록색의 그 노즐을 꺼내서 하면 되고요. 휘발유는 흰색 아니면 빨강색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 밑에 91, 89, 87이 써져 있는데 이거는 휘발유의 옥탄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91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그래서 비싸요. 가격도 비싸고 되게 고급 승용차에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렌트카는 그냥 레귤러 넣으시면 됩니다. 87 옥탄가 87 빨간색. 그래서 디젤이면 초록색, 휘발유면은 빨간색 로즈를 꺼내서 넣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려고 하시면은 자동차를 빌릴 때는 신용카드가 필요한데 이들은 우편번호를 요구합니다. 집코드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집코드가 없잖아요. 집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현금으로 해서 미리 그 캐시어한테가 돈을 주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데비카드, 우리가 현금카드라고 그러죠. 현금카드를 꼭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은 현금카드는 우편번호를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넣은 만큼 거기에서 차감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현금 또는 데비카드를 꼭 활용하시라는 겁니다.